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임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를 한 번씩 해볼까요? 배강님 먼저 해보세요. 제가 고민해볼게요. 너무 똑같아. 아, 또 동영상 편집업자 배준입니다. 네. 백 감독님. 네. 이승국입니다. 새롭다. 새롭죠. 연변 천재 우리 이승국 네. 선생님 나오셨고요. 네, 레고를 사랑하는 황대리입니다. 힘들었어. 레고 되게 크다. 자, 영화관 사회공헌 담당자 황대리님. 근데 레고 티를 왜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라 저는 사서 입고 다녔어요. 아 진짜? 회사 입고 가서 욕을 조금 먹긴 했는데. 진짜 레고 있어요? 저는 레고를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바지에는 이 핏이 되는 위에 티셔츠를 입어줘야 되거든. 근데 저는 지난번 사건 이후로 사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지난번 너무 없어 보이게 있어가지고. 있어 보이나 내가 한번 봐줄게. 그럼. 또 이제 있지. 자, 저희가 보고 음성으로 평가해드릴게요. 이렇게. 김프로. 진짜 개발을 했네. 괜찮은데? 저거 괜찮은데? 금방 할 수 있고. 이게 만들었어. 어떤 사인인지 궁금하시면, 사인해드리겠습니다. 네, 당일 현장에서 김프로님을 이게 찾으시면. 사인이 복잡하다고 사람 있어 보이지 않는다니까. 디카프리오 방한했을 때 사인 봤어요? 안 봤어요. 줄 찍찍 꺾고 넘어가. 진짜? 흔적. 디카프리오 성이 남겨준 사인이야. 이렇게 한 줄 찍고. 흔적이야?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닐까? 대단하다. 제가 레고를 좀 늦게 시작했는데, 레고가 너무 방대해서 돈을 너무 많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 관련된 것만 사자. 그래서 제일 최근에 산 게 이제 월이. 픽사에서 하는 월리 아니, 재밌어요? 그렇게 로봇? 만들면? 이거, 전도 한 분 계시잖아요. 제가 전도 다녀가지고. 진짜? 재밌어? 그게 그냥 이러더라고요. 시리즈를 하나를 사면 끝까지 사야 된다. 여러 개가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시해 놓는 건가? 네. 만드는 게 더 재밌어요. 심지어 사람들은 만들어 놓고 뽀개고 다시 만들기도 해요. 진짜? 네. 전시해 놓는 것도 물론. 아니, 그거를 뭐 여러 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활용해서? 같은 모양인 거지. 그냥 원래 짜여진 대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 야, 난 진짜 이해할 수 저는 없죠. 그쪽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한 개만 해보면 돼요. 한 개만 사보면 돼. 그래서 제가 하나를 사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전시라고 저는 말하지만 이제 방치가 돼 있긴 한데 뭐 볼 때마다 두 번째 저걸 사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순간순간 들긴 하거든요. 예. 제가 시작했던 거 이제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텀블러 그 배트모빌 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뭐 영화 관련된 것도 월이나 그다음 스타워즈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했었는데. 야, 되게 독특하다. 나는 주변에 이렇게 무슨 건담 뭐 이런 거 좀 처음이야. 그래요. 근데 좀 약간 뭐랄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실해요. 나 혼자 이 재미를 진짜. 이게 떠올리면서 같이 뭘 리액션이 있어야 재밌잖아. 그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엄청 얘기해가지고 결국 한 두세 개 사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저한테. 자, 그럼 우리 연천은 취미가 있어요? 취미. 본인이 좀 이렇게 하는 취미. 방송을 업이 되어 버려서.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게 연천 방송 다 보거든요. 센스 있어요. 센스 방 있어요. 청소 열심히 야 이게 컨텐츠가 되는구나. 방 청소하는 걸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이거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몇만씩 봐. 정말로? 우리는 지금 이거 뭐 몇 시간씩 영화 보고 준비해가지고 이거 팟캐스트 하는데 그 정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방 청소하는 영상을 뭐 올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 장면이 나오기 전에 내가 어떤 것들을 하는가 한 게 있는데 쇼맨십이 있어. 근데 그거 표정이나 이런 게 살아 있어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보고 나서 가족들의 거센 피드백이 있었죠. 이미 청소한 방을 청소하는 컨텐츠 하는 게 어딘가. 그래요, 그렇죠. 연출이구나. 아니 원래 그 바닥에 뭐가 더 많거든요 평소에는. 그래서 찍긴 찍었는데 그 바닥에 너무
방송에 내보내긴 그런 그 정도 언더웨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자 속옷 입고 이랬더니 러닝 타임이 엄청 길어지고 이제 다 하나하나 치우게 되면 그쵸. 그러니까 잘랐죠. 감독님은 취미가 있나요? 저 누워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 네. 그게 취미야? 가만히 누워서 공상하고 시간 해가 떠서 해가 지고 이런 걸 그냥 누워서 보고. 아 진짜? 네. 그건 쉽지 않은데. 저는 항상 꿈꾸는 게 뭐냐면 막 이런저런 이제 활동을 하고 사람들 만나고 하면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재밌게 잘 보내는데 저는 저한테 어떤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면 제 방에서 가만히 앉아 있고 싶어요. 와. 네. 저건 진짜. 여러분들이 놀라는 지점과 제가 놀라는 지점은 다를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은, 저게 특이하다라고 놀라잖아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배 감독님이 스스로를 알고 있네? 진짜. 나는 모르는 줄 알았어. 내가 그런 줄? 네, 스스로. 왜냐면 막 엄청 일 벌리고 사람 만나고 다니는데, 저는 알거든요. 배 감독님 벌써 오래 봤으니까. 배 감독님은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과의 일정한 거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나는 모르는 줄 알았지. 왜냐면 자기가 막 부딪히다가 자기가 막 승질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모르는구나. 내가 언제 시간이 되면 얘기해줘야 돼. 알고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혼자 좀 고립되는 걸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배 선장님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딴 게 가끔 잠수함 타고 들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김프로님. 저는 취미가 네. 진짜 난 취미가 없었어요. 정말로. 네. 내가 그걸 깨달은 게 회사 그만두고 깨달았어. 회사를 그만뒀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다못해 영화 시간에 남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음악을 듣지도 않았고.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영화를 좋아했는데 많이 보죠. 일하는 동안에는 영화도 거의 안 봤어요. 네. 진짜 미친 듯이 일만 했어. 그리고 그 일을 딱 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어? 싶은 생각에 네. 팟캐스트 시작했지. 그랬구나. 그래서 진짜 팟캐스트 시작했어요. 이게 삶이자 취미자 직업이 됐네요. 그러니까 재즈도 그래서 네. 한 1년 정도 하니까 이제 남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대충 풍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되고 뭐 이제 영화는 제가 원래 좋아했으니까 막 미친 듯이 보고 뭐 맥주도 술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아무런 맛을 못 느끼고 그냥 들이만 부었던 거라서 들이붓고 화장실 가서 개어내고 다시 와서 먹고 들어와서 괴로워하고 이것만 한 10년을 했으니까 맥주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맥주 맛도 조금 구별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평범한 직장인들 그리고 이제 그냥 대기업 내지는 뭐 이런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살아가고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저 같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동의하는 게 저도 정확하게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제 가장 즐거운 취미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굉장히 슬프게 다가오더라고. 진짜 슬픈 그러니까 일이에요. 막 되게 주말에 아무것도 할 일 없이 나의 취미 생활은 뭐냐면 그냥 카페 가. 카페 가서 일하는 게 그냥 재밌는 거야. 근데 그렇게 저는 꽤 오랜 시간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굉장히 슬퍼지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 황 대리가 예전에 뭐 파워포인트 템플릿 모으는 게 취미인 줄 알았어요. 진짜 맨날 노트북 켜놓고 뭐 PPL 뭐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막 제일기획이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일기획 맨날 대상을 뽑잖아요. 항상 그때 대회를 하고 나면 수상작들을 홈페이지에 올려요. 특정 기간 동안만. 그걸 다 다운받아가지고 1회부터 다 보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PPT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뭐 공간 애니메이션들 막 휘황찬란하지 막 이런 게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아니야 안타깝다. 노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가 한두 개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부러웠던 게 그 매니악한 사람들,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뮤지컬을 본다든지 뭘 본다든지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찾아다니면서 야구를 좋아한다든지.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쵸. 인생이 너무 빡빡한데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김프로쇼라는 되게 약간 희한한 걸 시작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듣는 많은 직장인들이 그걸 들으면서 야 김프로 같은 사람도 진짜 근본 없는데 그냥 시작해서 이렇게 뭔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걸 보니까 나도 뭔가 취미가 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그런 취미가 조금씩 하나씩 생기면 좋겠어요. 좋죠. 그렇죠. 근데 진짜로. 그게 느꼈던 지점이 그건 것 같아요. 사실 일을 취미로 생활해도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는 없죠. 근데 그거 어디까지 적용되냐면 혼자 있을 때만 그래요. 그렇지.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만약에 아내가 생겼는데 내 일은 취미야. 그래서 내 이상형은 같이 카페에서 일할 수 있는 일. 뭐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했던 것 같죠. 곤란하다, 곤란해. 같이 할 수 없고 심지어 뭐 어떤 연애를 할 때는 일을 같이 하면서 연애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한테 그걸 맞춰주는 거지. 그게 그렇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비참해지더라고. 제 목표가 놀고 먹는 거거든요. 평생 그냥. 우리 갑자기 무슨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냐면 이 영화를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아직 영화 그렇지. 좀만 이따 들어갑시다. 좀만 이따가. 마술이 취미였던 사람들의 얘기. 좀만 이따 들어갑시다. 딴 얘기 더 해도 괜찮아요. 할 말이 없어. 제목처럼 Now You See Me. 아니 저는 반대예요. 난 재밌게 봤다니까. 난 재밌게 얘기 봤어. 계속 하세요. 근데 아까 우리 취미가 없는 분들에게 김프로 슈거가 그런 취미를 찾아주면 좋겠다고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뭐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고 재밌다 하는 거 따라서 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진정 정말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시간을 보낸다. 그게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정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야근하고 일요일에는 뭐 가족 행사를 참가를 해야 되고 토요일날 가족 구성원 중에 일부와 조금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 정말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시간 남아가지고 극장에 갔는데 못 만든 영화 보면 진짜 짜증 나거든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정말로 잘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한테 하는 말이야. 자, 들어, now you see me. 네가 이제 내가 보여?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굉장히 큰 돈을 써가지고, 뭐,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고 내 작품을 거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기왕이면 잘 만들어서 대중들이 많이 즐기고, 뭔가 이렇게 아깝지 않은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작품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향애가 달라가지고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냥 만듦새 자체가 좀 떨어져가지고 막 그런 거를 올려놓으면, 그렇죠. 그건 진짜 좀 못할 짓이지. 그렇죠. 영화 한 편이 뭐 100분, 뭐 요즘에 거의 뭐 2시간씩 하지만 사실 영화를 보러 가는데 걸리는 시간, 보고 나서 시간. 그것 때문에 영화가 뭐 엉망이라서 그 뒤에 나의 데이트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하면 4-5시간이 소요되는 행동인데, 전에 밥 먹고 이런 것까지 하면 그 시간을 책임지고 있는 게 영화인데, 영화가 엉망이면, 그 나의 하루를 날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Now You See Me 2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나우 유시미는 그래도 좀 괜찮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속이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요 정도 원하면 와서 요런 거 봐. 했던 건 정확하게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알리고 그걸 알고 온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지 않는 정도의 그런 영화. 심지어 예고편에도 어느 정도까지 그 뭐랄까 마법의 수준까지 보여줬으니까 빗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이나 이런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메인인데 그죠? 이런 것도 나올 거니까 이런 걸 기대하고 와 다 보여줬으니까 거짓말은 진짜 없었죠. 근데 요즘 보면 옛날엔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예고편에 나오는 거랑 동일한 장면인데 살짝 실제 영화에서는 앵글이 약간 다르다든가 이런 배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이 영화는 그대로 고지것대로 맞아요. 고지것대로. 그런 면에서는 그냥 전공법을 선택한 영화다. 너무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줄거리를 한번 좀 되짚어 볼까요? 네, 그래 볼까요? 오프닝 장면에 1편과 이어지면서 DI가 어떤 존재고 포호스맨이 어떤 존재인지 대충 나오면서 그들이 1년간 잠수를 타고 있었다. 주인공들이 그런 게 나오죠. 그러면 DI가 원에서도 나왔나요? DI가 이집트 시대부터 이어진 집단으로 나와요. 전설적인 존재. 전설적인 존재고 포호스맨이 거기 들어갔지만 1년 동안 잠수만 타고 있고 그 상황에서 포호스맨을 4명 중에 리더인 다니엘 하여튼 그 남자 한 명은 자기가 리더가 아니고 딜런, 마크 로팔로가 계속 숨어 있어라고 하는 거에 불만이 있는데 이 아이가 DI와 직접 컨택하는 걸로 영화가 오프닝이 되죠. 그래서 DI에서 너에게 곧 기회가 올 거다. 그래서 잘 구슬려서 좀 참고 있어라. 조만간 뭐가 있을 거다 하면서 오프닝이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곧 일이 터져요. 일을 할 게 생겨요. 포호스맨이. 세계적인 재벌이 제품을 공개하는데 그 IT 재벌인데 그 재벌의 추악한 면
사람들의 사생활 보호를 안 해줬던 면을 폭로하는 씬을 너희가 하겠다. 그때쯤 1편에서 나왔던 여자 주인공도 바뀌어서 새 멤버도 들어와 있던 시점이고 해갖고 이걸 딱 하면서 너희가 멋있게 컴백하는 거야 했는데 그 컴백 행사장에서 포호스맨이 뒤통수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추악하면을 폭로하려고 그랬는데 포호스맨의 정체가 다 까발려지고 1편에서 죽은 걸로 처리됐고 잠수 타고 있던 사람이 살아있었다까지도 다 밝혀지고 이들의 우두머리 딜런 FBI 요원도 사실 포호스맨의 일원 중에 한 명이다까지 다 밝혀지고 완전히 팀이 해산되죠. 와해되고 이들은 이걸 피해 도망가다가 정신 차리니까 마카오에 가 있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월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포호스맨이 뒤통수 칠라 그랬던 재벌의 친구고 사업상 파트너였다가 어떻게 깨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정체를 숨기고 마카오에 살면서 포호스맨을 이용해서 내 옛날 파트너 너희가 뒤통수 칠라 그랬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칩을 빼내와야 된다. 안 그럼 너희는 다 죽어. 의적 활동이 아니라 자기 그걸 위해서 얘네들을 이용하기로 하죠. 목숨을 걸고. 그래서 어쨌든 얘네는 칩을 구해내고 대신 이거를 얘한테 넘기는 것 대신에 DI한테 넘기려고 그래요. 도와주러 와달라. 니네 일원 아니냐 했는데 알고 봤더니 DI인 줄 알고 연락을 쭉 해왔던 사람이 월터였던 거죠. 그 나쁜 놈. 해리포터. 네, 해리포터. 다니엘 레드클리프. 그러니까 마법이 그렇게 세요. 그럼요. 네, 근데 위기 일발의 순간 딜런이 마카오에 나타나서 포호스맨을 구해주고 자기가 대신 잡혀가요. 그러고서 반전이 나타나는 게 월터라는 캐릭터가 포호스맨이 1편에 물먹였던 재벌의 사생아였던 거야. 그래서 아빠 복수를 해줬던 거죠. 마이클 케인의 아들. 마이클 케인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딜런은 벌받아야 그 자기 아빠가 죽은 방법대로 금고에 들어가서 탈출 마법 해봐라. 그래서 강바닥에 떨어지는데 그거를 포호스맨이 살려줘서 맨 마지막에 거대한 쇼로 이 부자 마이클 케인과 다니엘 레드클리프 부자를 영국 런던에서 이들이 거대한 쇼를 통해서 이들의 모든 거짓부렁이들을 폭로하면서 결국 의적 활동은 다른 방식이지만 성공하게 되고 영화 내내 1편에서 이어지는 관계긴 한데 모건 프리먼이 마크 로팔러 아빠를 죽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한 명이었다. 이 사람은 마술사 깨기 하던 사람이었는데 얘가 마크 로팔러 아빠를 자극해서 아빠가 죽은 거다. 무리하게 마술하다가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사실 모건 프리먼이 DI의 멤버였고 사실은 둘은 라이벌인 척하던 파트너였는데 아빠가 사고로 죽은 거였고 모건 프리먼은 마크 로팔러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 모든 걸 감내하고 있었던 거다. 원래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너희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모건 프리먼의 딜을 이어서 DI의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다음 거는 너희가 한번 해봐라.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하면서 3편을 암시하며 끝나죠. 그렇습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결과적으로 모건 프리먼은 또 착해지고. 이번 영화에서조차.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 주인공들이 보면서 처음에 그 휴대폰 뭐 이렇게 론칭하는 행사 옥타. 그걸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놓고 뭐 해놓은 걸 보면서 막 깜짝 놀라면서 막 감탄하고 뭐 어쩌고 이제 막 이런. DI는 널 지켜보고 있었어. 그렇죠. 무대 멋있더라. 심지어 그 중국에서도 주걸륜과 그 다른 할머니 그들도 이제 DI 일원이었던 게 밝혀지고 갑자기 영어를 맞아. 하시면서 되게 뜬금없지 않아요? 뜬금없지. 영어 못하는 줄 알았지? 그거랑 뭐 찾아보다 보니까 이 뭐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많이 지적하시는 게 그 카드가 처음에 훔쳤는데 복제된 건 가짜다라고 얘기하는데 해리포터가 확인해보니까 진짜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거가 제 기억으로도 안 나왔고 이 영화의 가장 큰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다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거는 빠뜨렸나 본데? 뭔가 분명히 있었는데 편집하다가 빠졌는지 본인들도 가짜라고 생각했고 블러핑하는 거잖아요. 없는 카드인데 있는 척한 거였는데 그 카드를 내놨는데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순간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최면술 걸린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편집상에 뭔가 실수다. 저는 이제 1편을 안 보고 2편을 봤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영화 내내 달리기가 너무 빠른 사람을 쫓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막 치고 나가는데 나는 아직 다 이게 정리가 안 됐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딸려가는 느낌이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편도 봤더니 1편도 역시 빨리 달려가더라고요. 근데 1편보다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아요, 2편이. 그러니까 이제 1편을 안 보고 만약에 가면
그 달리는 속도가. 속도를 내가 다 캐치하고 이해하고 무슨 말이구나 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사냥 같은 느낌이었어요. 쓸데없이 계속 설명하니까 할 때마다 플래시백 보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치, 설명은 좀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설명이 너무 말이 안 돼서. 저는 그 씬은 그냥 설명할 때, 그냥 1편처럼 그냥 마법이야 하고 말지. 이걸 자꾸 마술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가 좀 불편하다기보다 성립을 안 한다 했다가 결국은 되게 실소를 터뜨렸던 장면은 그 비 멈추는 장면 있잖아요. 비 멈추고서 초자연적인 것까지 해놓은 다음에 사실은 이건 뻥이었죠. 물 조명으로. 분무기와 조명으로 한 거였죠. 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상황에 비가 멈추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릭이 아니라 앉았잖아, 사람들이 안 젖는 게 우산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랬는데 사실 조명으로 할 수 있는 거였죠. 그게 과학기술로. 근데 거기서 마카오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술 상점에 거꾸로 올라가는 물을 한번 보여줬어. 그래서 그냥 그걸 쓴 거잖아요. 누가 그걸 설명 찾아서 한번 해놨어. 써놨더라고요. 그게 그 현실로도 하는 장치가 있대요. 근데 영화에서만큼은 안 나오는데 그 비슷한 효과는 난다고 하더라고요. 올라가는 것처럼 착시로 보이게는.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착시였다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영화의 연출은 진짜 사람들이 우산을 이렇게 안 쓰고 그렇죠.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비가 오고 있는데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실제 마술을 데이비드 코프필드에게 컨설턴트를 받으면서까지 마술로 가져오려고 한 건 알겠는데 그게 무리수였던 것 같다, 이 영화가. 그렇죠. 그리고 마술을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굳이. 마지막에 잘 빠져나가고 정보를 잘 이용하고 미션 임파서블처럼 칩을 잘 훔쳐오는 애들이면 되는 건데 얘네가 마술사인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편에서는 그러니까 마크 1편에서는 러팔로 있었나요? 1편에서는 쇼를 통해서 네. 의적 활동을 하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마술사의 필요는 있었는데. 그리고 마크 러팔로의 개인사가 있었으니까 그쵸. 모건 프리먼에게 복수를 하고자 마술사로서 복수하는 네, 거가. 30년 동안 이걸 갈고 닦은 그러니까 그만의 방법이 이거여야 되는 거였는데 이 편에서는 그랬으니 얘네는 그냥 마술을 해야 되는 느낌 그냥 그렇죠? 영화 시작할 때 그 과거 회상 장면 나오잖아요. 그 마크 러팔로의 아버지가 그렇게 사고 당하는 장면. 그게 원에서도 설명이 되나요? 네, 설명이 돼요. 또 거의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똑같은 장면이 장면은 아니라 안 나오고 그냥 그 주인공의 말로 대사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네. 다 나와요. 금고가 찌그러졌었다라는 장면까지도 대사로 다 처리되죠. 그것도 되게 말하니까 생각하니까 되게 웃기다. 그렇게 막 수압에 찌그러서 안 열리는 건데 띡 열리면 되잖아. 그렇지. 아빠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가 핀도 그렇게 휘었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 1편에서는 아니, 마크 그거는- 러팔로가 1편에서 마술쇼의 필요 있는 건 그거니까 마술을 하면서 계속 뒤통수 때리는 대상이 아빠의 죽음을 이르게 한 모든 회사들인데 아빠가 거기에 2에 나온 건 프로토타입이었고 실제 쓰인 금고를 만든 철강 회사가 싸구려 철을 써갖고 그런 게 이거가 했는데 안 열린 그쵸. 거예요. 그 구멍이 막혔나? 찌그러져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지. 네, 그래서 금고가 아빠가 준비해놓은 대로 작동을 안 해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프로토타입을 쓰지. 그러니까 그렇지. 프로토타입 그대로 쓰지. 그 마라토너들은 맨날 연습하던 그 신발 가지고 그대로 가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회니까 새 거 신고 뛰어야지. 이렇게 안 한다고. 발 까지고 막. 중요한 교훈이 있는 영화긴 하네요. 새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쓰던 거 써라. 네. 근데 저는 기대치가 낮아서 그랬나요? 제가 원래 이렇게 논리적인 앞뒤 맞춰가지고 네, 네. 뭔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면서 보는데 네, 네. 이 영화는 어느 정도 가다 그걸 놨어요. 그래서 약간 인디펜던스 데이 보는 기분으로 악구가 안 맞는데 아까 물방울 이런 것도 에이 저걸 어떻게 저 기계로 구현하나 라고 하는데 그거를 따지고 있는 내가 너무 구차하더라고. 그래서 뭘 이런 걸 따지나 그냥 보면 그쵸. 되지. 뭐 그냥 화려한 CG 보는 그죠? 네. 다른 그냥 즐거움 뭐 이런 걸로 그냥 봤는데 어느 순간 맛으로 보는 게 아니라 CG 본다고 그냥 네. 인정해버리면 그러면 CG 하는 마음이 영화 편해지더라고요. 보면 그거랑 거의 무적처럼 보이는 최면술. 근데 나는 최면술은 불편했어. 그러니까 그게 거의 초능력자잖아요. 지금 그 최면술은. 그 엑스맨에 나올 법한.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걔네가 처음에 마카오 잡혀가지고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사실 이러다가 짠 뭐 여자 캐릭터가 그러잖아요. 나갔더니 서프라이즈였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 하다가 결국 근데 거기서 이제 갱스터들한테 잡혀가지고 가는데 그럼 그때 왜 최면술 안 써 걔네한테? 맞아. 그런 거. 그런 결정적인 것들이랑 1편에는 최면술이라는 거가 사실 그렇게 강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디 에럴스는
최면술보다는 그 독심술, 사람 관찰해서 뭔가 꿰뚫어보는 능력이 더 그렇죠.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고 최면술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게 쌓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여러 번 암시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네. 여기는 뭐 그냥 뒤통수 뭐 잡으면 그냥 무조건 다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승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거의 마법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초능력자들이 나오는 히어로물이라고 보면 속편해져 버리는 게 있고. 저는 아예 그렇게 그냥 놓고 네. 기대하지 말자. 그냥 이거는 말 안 되지 저거는. 라고 시비를 안 걸기 시작하니까 네. 그냥 결말이 어떻게 될까만 궁금하게 쭉 따라갔던 것 같고. 속편하게 가는 거지.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럼 굳이 실생활에서 가능한 것들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걸 해야 되는 마술사들이어야만 하나 이 영화가 1편에서는 그게 의문이 들지 않는데 2편에서는 왜 그 의문이 드냐면 얘네가 더 큰 일을 더 빨리빨리 많이 처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마술사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넘어간 걸 지금 한 거잖아요. 영화가. 그냥 욕심부린 것 같아요. 얘네를 초능력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든 거지. 스턴트를 하고 초능력을 하고. 그러니까 카드도 연습하면 그게 되는 애들인 거고 최면술도 그냥 지나가다 어깨 툭 치고 얘기하면 되는 애들이어야만 이 정도의 스피드와 이 정도의 사건의 전개를 얘네가 이제 갈무리를 할 수 있는 애들이 되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소재랑 스케일이. 그 감독이 마술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잔재주처럼 이렇게 막 카드를 옮기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여주는데 제일 중요한 그 칩을 움직이는 방법에서는 결국 마술이 아니라 마법으로 해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을 되게 마술처럼 앞에 그렇게 설명충처럼 설명해왔던 마술의 트릭으로 시퀀스를 해결했으면 그럼 뭐 마술이 필요했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막상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때는 CG로 그냥 처리해버리니까. CG라고 거기 등장하는 유일한 마술사 같은 장면은 손등 뒤로 카드 숨기는 장면, 그 잔재주 정도. 멋진 마술이 아니라. 네. 거기서 약간 오는 그 순간에 마술이라고 설득하지 못하고 그냥 CG라고 그냥 포기하게 돼버리는 게 아닌가. 뜨악한 대사가 있었어. 어떤 거? 칩은 플라스틱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와? 했더니 몰라? 이러고 들어가요. 맞아. 그 부분은 계획도 없었어. 제일 중요한 계획이 있어야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냐는 거지. 맞아. 네. 원이 더 마법인데 더 마술 같았던 생각은 든 게 원 같은 경우에 계속 더 사실 휘황찬란한 마법이 있긴 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옥상에서 뛰어내리는데 그들의 몸이 돈다발이 된다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퀀스들이 있긴 한데 그 내에 계속 최면술의 중첩을 보여준 것처럼 이들이 마법을 하지만 계속 사람을 이쪽으로 현혹시키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왔던 마법이 여기에 필요한 것들 여기에 또 최면술이 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떡밥을 던지고 회수하고 요런 재미는 좀 있었는데 2는 그런 것도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 1, 2편 다 봤더니 1편이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1편을 처음에 봤을 때 딱 제일 재밌어야 하는 부분이 말이 안 돼서 그냥 재미가 없었거든요. 마지막 쇼에서 그냥 에이씨 이러고 그냥 너무 실망을 했어요. 네. 근데 2편은 그냥 처음부터 그 그래. 1편에서는 홀로그램이었나요? 그 뛰어내릴 때가? 아닌가요? 아니면 사람들이었나요?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요. 네. 홀로그램이 이었겠거니 하면서 그냥 없어진 거죠. 그냥 사라진 건데. 근데 홀로그램이었다 해도 실제로 날리는 돈다발이 설명이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그 규칙을 찾아냈는데 지나치게 설명을 한다. 플래시백을 너무 자주 사용한다. 그리고 중요 인물이 1인 2역을 한다. 그러면 그 영화는 실패한 영화. 여기서 사냥인가요? 중요한 패턴이에요. 중요한 공식을 내가 플래시백 1인이요. 설명. 지나친 설명. 이 세 개가 합쳐지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공식. 그러네. 중요한 공식. 아니야, 근데 나의 심의가 성공하면 어떻게? 그러면 이건 사냥만 그런 거야? 제목이 흥행을 할 수 나왔어. 있다. 흥행을 할 수 있죠. 사냥은 흥행도 못했는데. 맞아. 그리고 전 사실 진짜로 저번 방송에 말했지만 재미있게 보긴 했어요. 이런 영화 알고 봤어요. 봤으니까. 근데 그냥 딱 그러니까 저는 다 용납했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봤는데 그냥 두 부분 아까 황 대리님 말씀하신 카드가 분명히 가짜였는데 그게 설명이 안 된 거 하나랑 그냥 스토리상의 허점 2개만 불편했는데 그거 하나랑 하나 더 장면이 있는 게 거의 마지막 런던에서 마지막 쇼 거대하게 펼칠 때 중간에 일이 꼬이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막 이렇게 막 난리치는 게 있잖아요. 그거가 원래대로면 그게 계획된 거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잡힌 거고 일부러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거여야 됐는데 나중에
이건 인터넷 생중계였습니다라고 퉁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계획된 거였다면 그들끼리 어떻게 그치. 된 거야? 일이 꼬였잖아. 이런 대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치. 자기들밖에 지금 본인들밖에 서로 없는 건데. 대화 상대가 없는데 거기서도 연기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되는 시.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뭐 사실 얘네만 모르고 다 중계되고 있었잖아요. 라고 퉁치긴 했는데 만약 그랬다면 정말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었다면 FBI랑 다니엘 레드클리프 세계 재벌 총수들은 왜 이걸 아무도 몰랐지? 그쵸. 중계되고 있는 걸? 네. 그 두 부분이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딴 건 다 재밌게 봤어요, 전 사실. 나는 정말 정신줄을 놨구나. 저도 비슷한 걸로 봤어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는구나. 이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에는 저랑 승국 씨가 한 배를 탄 것 같은데 정신줄을 놓기에는 그게 지금 제가 약간 화가 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기에는 너무 시끄러웠어요. 영화가 편안하게 즐기기에는 너무 시끄러웠어요. 아직도 그 브라스 음향 있잖아요. 막 고조되는 그게 막 들려요, 지금. 빵빵빵빵 하면서 막 조명 CG로 막 쳐바른 그 조명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시끄럽게 막 오케스트레이션 하면서 막 제시 아이젠버그가 막 나는 찐따지만 지금은 멋있지 하는 표정 하면서 이거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만해라.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말이 되게만 하면 나는 지금 뿅 갈 텐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1편을 안 보고 2편을 보고 전개 속도가 불친절한데 너무 빠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내 스스로 정리를 하면서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를 따질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재밌게 봤다는 거의 그쵸. 의미가 따라가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마지막에 오히려 뭐 쾌감이 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하면서 그때 이제 오히려 거기서 환호하는 댐즈강에서 환호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서야 멈춰가지고 얘네의 연설을 멋있는 스피치를 듣는 느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스피치가 듣기 싫어지는 딱 단계가 온 거예요. 1편을 보고 봤으면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를 다 알고 보면 나름대로 이제 비교도 하고 뭐 이럴 텐데 저처럼 그냥 본 사람은 진짜 따라가기에 급급해가지고 허덕허덕거리면서 달리기에만 신경 쓰느라고 이걸 뭐 재밌다는 느낌보다는 표현이 지금 이제 듣다가 생각난 건데 그냥 잘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따라가기에는 만듦새가 크게 튀는 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다가 뒤에 나름대로 반전이 있으면서 짠 하고 끝나니까 재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배가동님 그 소리 음량에 대해서 되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얼핏 본 것 같아서 다시 찾아보니까 원이 최고 음량상을 받았어요. 세턴 어워즈에서. 그래서 그 음량 감독이 2편에 그대로 했는지는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만큼 잔치를 벌여놨으면 최소한 평타치는 뭔가 통쾌함이라도 주든가 거기 어울리는 대로 끝나면 다 용납할 준비는 돼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정작 보이는 거는 그만큼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게 자꾸 나오니까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조근조근 좀 봐야 되겠네. 그러고 싶으면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그렇게까지 영화관을 가서 다시 보지 않고 나중에 뭐 이렇게 나오면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제가 한 내후년 때쯤에 유튜브에 5분짜리를 만들까 그거 봐요. 또 안 봐도 돼. 굳이. 근데 저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볼 때 딱히 문제 없는 영화인데 보고 났을 때 뭐 그래 뭐 극장에 가서 뭐 이런 거 팝콘 먹으면서 보는 거 뭘 더 바래. 라고 넘어가 주는 영화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뭘 더 바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돈과 시간은 소중하거든요. 진짜. 뭘 더 바래가 아니라 바랄 게 없는 영화도 얼마 많은데. 근데 뭘 더 바래로 치부된다고 하기에는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그러니까 극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재미와 감동과 보람된 그리고 감정의 고양감 이것까지 충족시켜주는 영화들도 있는데 우리의 기대치를 스스로 낮추고 만족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근데 실제로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긴 많으니까 그런가? 그러면 저는 재밌게 갈리는 봤어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K-pop 무비를 좋아하고 그리고 마술도 상당히 좋아해서 페이스북에 그 마술사들 팔로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스트릿 매직 하는 사람들 이렇게 팔로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기에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그 리얼리티는 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네. 마술이 원래 그런 거니까 네. 그러면서 뭐.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K-pop 무비를 좋아해서 이게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봤지만 마법 영화야 해서 재밌게 보긴 했으나 두 가지 걸렸던 게 딱 그 부분이었군요. K-pop 무비라고 하려면 그런 거는 걸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네, 스토리상에 어떻게 누가 들어도 아기가 다 떨어진 애가 돼야 K-pop 무비의 기본인데 그렇죠. 예, 다른데 요란하게 만들고 K-pop 무비의 기본 두 군데 구멍이 있어서 좀 아쉬운 건 있었다. 여기서 K-pop 무비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그럴까봐 내가 찾아봤어. 내가 몰라서 찾아본 것도 있고. 네. 저도 좀 약간 의미를 잘못 알았던 것 같은데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그 뭔가를 훔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영화를 K-pop 무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쫙 한번 사건이 전개되고 사실 이랬지 하면서 쭉 풀어주는 게 K-pop 무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를 훔치기 위한 치밀한 과정을 보여주는 게 K-pop 무비라고 하고 동일어로 하이스트 무비? 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도둑들 뭐 이런 거죠. 쉽게. 그러니까 뭔가를 훔치기 위해서 그 목표를 그러니까 설계 그리고 설계를 한 게 얼마나 잘 실현이 돼 가느냐를 쫓아가게 만드는 영화. 대표적으로는 이제 오션스 시리즈인데, 그러니까 오션스 시리즈도 뭐 예를 들면 그 12였나요? 뱅상 카셀이 악당으로 나올 때, 뱅상 카셀이 이제 전설의 도둑이잖아요. 다 감시하고 있었는데 네가 언제 가서 이걸 훔쳤냐고 뱅상 카셀한테 의문을 표할 때, 거기도 심지어 플래시백이 나와요. 그리고 뱅상카셀이 설명충이에요. 그리고 그때 플래시백으로 나와서 뱅상카셀이 자기가 어떻게 훔쳤는지를 설명해주는 그 장면이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게 뱅상카셀이 너무 아크로바틱한 초능력자라 그걸 훔친 거거든요. 애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그걸 못 훔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훔치고 그럼 걔가 그 건물로 어떻게 들어갔냐 했을 때 또 플래시백이 들어가서 이 바보 같은 오션스 일당 둘이 서로 말싸움하다 걔를 못 봤어.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게 바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래서 이렇게 됐다니까? 라고 그냥 대놓고 설명해 주는데 거기에 납득만 되면 나는 감탄을 해줄 준비가 돼 있는데 나우이 시민은 납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에서는 조명, 음악 이래버리니까. 오션스도 큰일 날 뻔했네. 1인 2역이 거기 있었으면 큰일 거기서 이제 그거 하나 빠졌네. 피해갔네. 아니 저는 뭐 영화를 허덕허덕 따라가느라 바빠서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이제 괜찮다 하고 보고 나왔는데 하나 아쉽더라고. 누구야? 해리포터. 너무 못 자랐어. 다니엘 레드클리프 배우. 어릴 땐 정말 귀여웠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귀엽고 그랬었는데 어른 되고 나니까 좀 별로더라고. 저는 그 배우를 얘기하자면 야 마이클 케인 이렇게 바보처럼 나오는 배역이 있었나. 마이클 케인 거의 모건 프리먼급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냥 마이클 케인이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모든 관객이 그냥 근거를 따지지 않고 그렇구나. 그렇죠. 이 정도 급의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하겠어. 근데 바보로 나오잖아요. 그냥 아들 하나 잘못 떠가지고 막 짜증만 내는 영감으로 나오는데 야 마이클 케인 이렇게 멍청하게 나오는 캐릭터가 있었나 싶더라고. 그런 면에서는 또 개인적인 도전이었겠죠. 그렇지. 그럼 멍청해야 된다. 아니 이걸 모를 수가 있나? 이 모르는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그런 걸 좀 따져보자면 왜 전에 이제 약간 이입이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걔네가 포호스밴이 런던에 온대.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대를 해. 그래서 걔네가 이제 막 마술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포스맨이 있어. 그래서 우리 집 앞에서 걔가 탁 튀어나와. 그럼 난 막 그렇게 순수하게 기뻐할 정도로 걔네한테 관심이 안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는 그걸 전제로 하잖아요. 이들이 열광적인 팬들이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저도 이제 1편을 봤으니 이제 1편에서 오케이. 근데 이 영화의 태도가 약간 좀 순진한 것 같아요. 악당도 순진하고 이들이 힘으로 얻는 포스맨을 지지하는 대중들도 좀 순진하고 그러니까 영화 전체가 좀 순진한 그 톤과 매너를 있어요. 가져가고 네,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시 볼 만큼의 리얼리티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냥 잘 만들어진 뭐 동화 같은 느낌. 오히려 그러니까 동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속편이 나올 때 이건 그나마 나은 편이긴 한데 배우들이 거의 다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배우들은 다 물갈이가 됐거든요. 여자 호스맨이 한 명이 나왔고 네. 1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자 형사가 있었어요. 네. 마지막에 그 마크 로팔로랑 사랑에 빠지는 네, 맞아, 마크 맞아. 로팔로가 30년 준비한 내가 30년 준비한 복수극인데 너라는 사람을 내가 예측하지 못했다. 내가 너랑 사랑에 빠질지 몰랐다. 아, 맞아. 이렇게 1편에 사실 되게 로맨틱하게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2편에 이 배우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고 그나마 포호스맨이었던 헨리라는 캐릭터는 기다리다 못해서 뛰쳐나갔지. 이렇게 대충이라도 그래, 처리를 맞아. 해주는데 이 프랑스 여형사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맞아. 그래서 속편에 이렇게 올 때 그나마 배우들이 다 살긴 했지만 요런 건 항상 아쉽다. 하차하는 배우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려 없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맞아. 멋있게 뭐 어떻게 예. 언급이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나 이런 게 아쉽다. 이유 본 것 같은데 둘 중 한 명이 임신했다는 것 같은데. 포스맨. 포스맨 여자분은 임신해가지고 하차하신 거고. 실제로? 실제로. 그러니까 임신해서 하차한 거예요. 영화에서?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임신을 해서 임신해서 영화에서 캐스팅을 못 해가지고. 배우가.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을 쓴 거고. 나는 2편 볼 때도 누가 빠졌는지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2편 여자분이 제 스타일이라. 1편의 1편의 여자분은 별로더라고요. 룰라. 그래서 2편이 저는 더 낫어요. 사실. 그 대사 하나는 기억에 남는 게 괜찮았어요. 오토바이 탈 때 운전할 줄 아냐고 물어보니까 왜 이런 거는 여자한테만 물어봐? 맞아. 가잖아. 남자 운전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재밌었어요. 계속 이제 영화에서 이제 조금씩 꼭 한두 장면씩 있거든요.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 좀 그런 게 좀 재밌어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해준다. 영화 얘기가 많이 안 나오네. 뭐 하여튼 다시 보고 곱씹어 보고 막 이럴 만큼은 아니어가지고. 뭐 근데 하여튼 뭐 시간 보내기는 괜찮았어요. 재밌게 봤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볼 땐 재밌게 봤어요. 좀 깊은 얘기는 다음 영화 우리 곧 다루게 될 다음 영화에서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는 또 내가 의견이 달라. 의견 다른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 영화에 또 급격히 말이 없어지겠지.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영화 준비해가지고 찾아가니까요. 네네. 같이 영화 보고 네. 같이 얘기하고 뭐 이런 걸로 커졌으면 좋겠어요. 구독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많이 소문도 내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그럼 좋겠습니다.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